1번 인연 동자 카드 고르신 분들, 붉은 실을 손에 쥔 작은 동자가 조용히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마음이 닿으신 분들은 사랑을 쉽게 시작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한 번 마음이 이어지면 오래 품고 사람을 고를 때도 설렘보다 마음의 깊이를 먼저 보는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무나 들어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조용한 기다림을 함부로 흔들지 않을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1번 분들 어서 오세요. 이 영상 우연히 보신 거 아니에요. 신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조용히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1번 분들은 사랑을 가볍게 시작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해도 속은 아주 깊고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 품는 분들입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울까봐 먼저 다가가고도 한 발 물러서고 서운해도 큰 소리 내기보다 혼자 삼키는 쪽에 가까워요. 아유, 참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연애에서 제일 아픈 건 큰 싸움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척 지나가는 밤이거든요. 핸드폰을 켰다가 끄고 대화방 이름을 떠올렸다가 다시 마음을 접는 그 시간. 말 안 해도 알아요. 1번 옥황상제 카드가 높은 단 위에 앉아 계세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손끝은 아래 세상을 조용히 짚고 계신데 그 앞에 선 사람은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아무나 만나는 데 있지 않아요. 내 삶의 격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내 마음의 문턱을 조심히 넘어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웃고 떠드는 인연은 있었을 수 있어요. 직장이나 생활권에서 이상하게 눈이 갔던 사람도 보이고 소개 자리에서 조건은 괜찮은데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비었던 흐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아무나 들일 수 없는 높은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자존심이 아니라 상처 뒤에 생긴 품격입니다. 예전에 너무 많이 맞춰주고 너무 빨리 이해해주고 상대가 어설프게 굴어도 내가 더 어른처럼 참아준 적이 있지요. 그때 상대는 여러분의 큰 그릇을 다 감당하지 못한 형국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그 깊이를 받을 준비가 덜 되었던 거예요. 앞으로 들어올 짝은 요란하게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질서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사람으로 보여요. 처음부터 뜨겁게 밀고 오기보다 예의 바르고 말수가 많지 않고 한 번 건넨 말을 오래 지키는 쪽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는지 그 뿌리가 옆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6번 해수가는 카드가 물가에 서 계세요. 옷자락은 바닷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손끝에서 맑은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이 여러분이 삼켜온 말들을 하나씩 씻어내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사랑은 그냥 끝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아직 조용히 씻기는 중인 이야기예요. 끝났다고 말했지만 끝난 게 아니고 괜찮다고 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밤늦게 연락이 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어떤 노래 한 줄에 갑자기 그 사람 표정이 떠오르고 새 사람을 만나려다가도 예전의 상처가 먼저 고개를 들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퇴근길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나 싶어 마음이 무너졌던 날도 보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티를 못 내고 친구에게 말하면 또 같은 이야기 같을까봐 웃어넘긴 적도 있어요. 해수관음님은 여러분이 약해서 울었다고 보지 않으세요. 너무 오래 버틴 사람이 물가에 도착한 모습으로 보십니다. 참 오래 참으셨죠. 지난 2년에서 타이밍이 어긋났던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마음을 보여줘야 할 때 숨었고 붙잡아야 할 때 계산했고 여러분이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무게를 몰랐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남은 건 미련이라기보다 억울함에 가까워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만 삼켜야 했나 하는 먹먹함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오래 고여 있지 않습니다. 다음 존재가 그 물기를 조용히 건드리거든요. 24번 회원동작 카드가 작은 손으로 엉킨 실을 들고 앉아 있어요. 눈매는 어린데 이상하게 오래된 일을 다 알고 있는 듯하고 무릎 앞에는 풀담한 매듭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서 이제 그만 혼자 책임지라고 손짓하는 장면으로 보여요. 현재 여러분은 겉으로는 새 인연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설명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나를 좋아하긴 했는지,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지, 그 답을 듣지 못해서
새 짝이 들어올 자리에도 작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괜찮은 사람이 다가와도 또 똑같을까봐 거리를 두고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예전의 밤으로 마음이 돌아가요. 짝사랑이나 썸에 계신 분들은 상대의 작은 말투 하나에 하루 기분이 오르내렸을 수 있습니다. 재회를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못 지웠을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덜 자존심 세웠다면 달라졌을까? 아니요. 여기서는 그 죄책감을 여러분 쪽으로만 가져오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내어준 사랑을 상대가 편하게 받아놓고 책임질 자리에서는 한 발 비킨 흐름도 같이 보입니다. 많이 외로웠어요. 회원 동자는 연락이 안 오던 밤, 먼저 보낸 말풍선, 읽고도 늦게 돌아온 대답, 괜찮다며 넘겼던 약속의 공백을 조용히 멈춰 세웁니다. 그 작은 기억들이 사실 여러분의 사랑 운 앞에 놓인 돌멩이였어요. 이제 그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내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문 하나가 더 열립니다. 숨겨진 원인을 보니 28번 부채 카드가 펼쳐져 있습니다. 얇은 종이 살결 위로 은은한 빛이 번지고 접혔다 펼쳐지는 움직임마다 오래 닫혀있던 방 안공기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 부채는 여러분이 사랑 앞에서 가진 조심스러운 숨결을 보여줘요.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은 늦고 기다림은 깊은데 먼저 손 내미는 순간에는 자꾸 스스로를 막습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또 이용당할까봐. 그래서 마음에 바람을 넣어야 할 때 접어버리고, 접어야 할 때 혼자 밤새 펼쳐놓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여러분의 짝은 먼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쳤던 생활권, 일과 연결된 자리, 친구의 말 속에 스치듯 나온 사람,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넘긴 소개의 끝자락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만 지금까지는 마음방이 너무 조용히 닫혀 있어서 그 사람이 문 앞에 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던 형국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차갑다고 몰아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함부로 꺼내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사람은 여러분의 요란한 매력보다 조용히 사람을 챙기는 방식에 먼저 끌립니다. 모임에서 남들 다 떠들 때 물컵을 밀어주는 모습, 직장에서 누군가 곤란할 때 티 안 나게 도와주는 손길, 가까운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 사람이 그걸 봅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이 바람은 묘해요.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면 거창한 고백보다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네는 안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예전처럼 바로 마음을 다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받아줄지, 조금 더 기다리게 할지, 아니면 내기를 택할지, 선택권은 여러분 손에 있어야 해요. 전반부의 내 장을 한 줄로 꿰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문턱을 지켜온 귀한 사람에게 오래 씻기지 않던 눈물이 내려왔고 어린 손이 그 매듭을 풀며 닫힌 방 안에 새 바람을 넣는 형국입니다. 후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거울이 여러분을 비추고 꽹과리와 장구가 밖에판을 열고 우물이 깊은 진심을 끌어올린 뒤 오색 실타래가 이 인연의 끝매듭을 잡아줍니다. 누가 오는지보다 더 서늘한 건 그때 여러분이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내주세요. 후반부에서 이 인연이 어디서 움직이고 어떤 행동으로 문이 열리며 마지막 선택권이 누구 손으로 돌아오는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 씻기지 않은 물기와 혼자 책임지던 매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후반부는 그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이 문 앞에 서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37번 명도 카드가 먼저 나와요. 차갑고 둥근 쇠빛 위로 촛불이 얇게 번지고 손끝으로 살짝 닦아내면 사람 얼굴보다 먼저 마음속 그림자가 비치는 장면입니다. 이 명두는 여러분에게 누가 올까만 보지 말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원하면서도 누가 가까이 오면 마음속에서 먼저 신호를 살폈어요. 이 사람도 결국 떠나지 않을까? 내가 더 좋아하게 되면 또 나만 아픈 것 아닐까?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에서는 예전의 밤이 다시 켜졌을 겁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건 까다로움이 아니라 한번 다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세워둔 작은 재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명두 앞에서는 더 이상 내가 부족해서 사랑이 늦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못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참아온 얼굴을 아직 사랑의 얼굴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흐름으로는 이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소리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했던 시간은 이제 여러분 가치의 증거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빛을 알아보는 사람만 문 안으로 들이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첫 행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꾸미는 것보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으면 편안한 사람인지 조용히 적어보는 정성이 필요해요. 프로필 사진 하나, 옷매무새 하나, 말투 하나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건 누구에게 보이려는 꾸밈이 아니라 내 안의 빛을 다시 닦아내는 일입니다. 친구가 소개 이야기를 꺼내면 예전처럼 바로 피하지 말고 한 번은 부드럽게 받아보세요. 다만 마음을 다 열지는 마세요. 명두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아무에게나 마음의 깊은 자리를 내주지는 않는 도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빛을 다시 닦아내는 순간 밖에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3번 꽹과리 장구 카드가 이어서 나옵니다. 둥근 장구 가죽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꽹과리의 노빛은 불빛을 받아 번쩍이며 한 번 울리면 조용하던 마당이 갑자기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카드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던 사랑운의 소리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의 짝은 방 안으로 혼자 걸어 들어오기보다 어떤 자리에 울림을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친구 모임, 일과 연결된 자리, 작은 행사, 누군가의 부탁으로 나간 장소, 혹은 오랜만에 다시 열린 대화 속에 사람의 그림자가 섞입니다. 직장이나 사업 흐름에 있는 분들은 일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사적인 온기가 생길 수 있어요. 짝사랑이나 썸에 계신 분들은 상대가 평소보다 조금 더 티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재회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 일도 없던 척 가벼운 안부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바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꽹과리 소리는 사람을 깨우지만 장구장단은 속도를 맞추라고 하거든요. 상대가 한 번 움직였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전처럼 다 받아주면 또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박자를 정해야 해요. 상대가 다가오면 반갑게는 하되 급하게 약속을 잡거나 밤늦게 긴 대화로 마음을 다 풀어놓지는 마세요. 상대가 진짜라면 한 번의 신호로 끝내지 않고 다시 장단을 맞춰올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도권이 보입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 아팠던 과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다시 조절하는 자리예요. 상대가 급하다고 내가 끌려갈 필요 없고 상대가 느리다고 내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령님의 공수로는 이번 인연은 소리보다 반복을 봐야 하는 형국입니다. 한 번 연락이 아니라 다시 연락하는지, 한 번 친절이 아니라 다음에도 같은 결로 대하는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 끝에 더 깊은 물이 열립니다. 69번 우물카드가 조용히 놓여 있어요. 검푸른 우물 속으로 달빛이 길게 내려앉고 물 표면은 움직이지 않는데 들여다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천천히 물결이 도는 장면입니다. 이 우물은 결실을 요란한 고백으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닫혀있던 진심이 아래에서부터 차오르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에게 들어올 짝은 처음에는 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억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말한 취향, 피곤해하던 요일,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말투 같은 것을 조용히 담아둡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별것 아닌 듯 챙겨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살짝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그냥 스쳐보는 게 아니구나. 이 결실은 연락으로도 오고 관계 회복으로도 오고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연으로도 열립니다. 재회를 기다리신 분들은 상대가 예전보다 낮은 자세로 말을 꺼낼 수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길게 하지 못해도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여러분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과 한 조각에 지난 외로움 전체를 덮어주면 안 됩니다. 전반부에서 남았던 억울함과 기다림, 여기서 회수됩니다.
상대가 몰랐던 여러분의 밤을 이제는 상대가 조금은 느끼게 되는 흐름이에요. 짝사랑이나 썸이셨던 분들은 상대가 관계를 조금 더 분명히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단, 속도를 몰아붙이는 고백보다 생활 속에서 자리를 만들려는 쪽이에요. 같이 밥 먹자는 말, 지나가듯 던지는 주말 이야기, 다시 보자는 작은 약속이 결실의 문턱이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가까운 물가처럼 조용한 장소, 차분한 모임, 소개받은 뒤 두 번째 만남에서 더 깊은 끌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울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차오르는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우물은 깊지만 아무에게나 물을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해요. 좋아한다고 바로 다 퍼주지 말고 상대가 두레박을 제대로 내리는지 보세요. 정성 있게 묻고 기다리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인지 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결실의 힘이 커집니다. 상대가 다가오는 장면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받아줄지, 기다리게 할지, 새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이제 선택권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수호신령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5빛깔 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어떤 실은 팽팽하고 어떤 실은 느슨하며 손끝으로 당기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제 길을 찾아 다시 감기는 장면입니다. 이 실타래는 여러분 인연이 끊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엉켜 있어 방향을 못 찾았다고 말해요. 수호의 손길은 여러분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엉킨 실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더 조여요. 천천히 빛깔을 나누고 내 것과 상대 것을 구분해야 풀립니다. 8장을 한 문장으로 깨면 이렇습니다. 높은 문턱을 지켜온 사람이 눈물을 씻고 매듭을 풀어 거울 앞에서 자기 빛을 되찾자 밖에 장단이 울리고 깊은 우물에서 진심이 차오르며 오색실이 제 짝의 길을 다시 찾아가는 형국입니다. 일상에서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잔을 머리맡 가까이에 두고 오늘 내가 참은 말 하나를 마음속으로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래 닫아둔 연락처나 소개 이야기를 완전히 막지는 말고 딱 한 사람에게만 부드럽게 문을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인연에서는 밤늦은 감정 대화보다 낮 시간의 약속을 보세요. 밝을 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사랑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들인 마음은 결국 제 길을 찾아갑니다. 다만 그 길에서 여러분이 다시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 있으시면 댓글에 1번과 함께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 하나만 조용히 남겨두세요. 구독과 좋아요, 복채도 꾹 눌러주시면 이 인연의 실이 어디까지 현실에서 춤추듯 풀리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1번 분들, 성불하실 감정은 성불하고 남겨야 할 사랑은 더 귀한 모양으로 남을 거예요. 이번 사랑은 여러분이 애원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이를 알아본 사람이 조심히 물 길어 올리는 사랑입니다. 받아줄지, 기다리게 할지, 보내고 새로 시작할지.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번 선녀 카드 고르신 분들, 구름빛 옷자락이 은은하게 흐르고 멀리서 내려온 듯한 고운 기품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눈에 들어오신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 마음의 결이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분들이세요. 가볍게 설레는 사람보다 말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깊은 교감을 바라면서도 상처 때문에 쉽게 문을 열지 못한 시간이 있었던 흐름입니다. 이번 분들 어서 오세요. 이 영상 우연히 보신 거 아니에요. 신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조용히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번 분들은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세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오래된 말 하나를 아직도 접지 못한 분들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해도 쉽게 티내지 않고 마음이 가도 먼저 한 걸음 물러서요.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내가 또 너무 많이 주게 될까봐, 아유, 참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이번 분들은 연애를 못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기대고 싶지 않아서 오래 혼자 버틴 결이 강합니다. 이번 불사할머니 카드가 맨 앞에서 조용히 앉아 계세요.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져 있고 눈빛은 아주 오래 산 사람처럼 깊은데 곁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랑의 힘을 보여주세요. 많이 지쳤고 누군가를 다시 믿는 일이 겁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좋은 사람 하나쯤은 만나고 싶다는 불씨가 살아있어요. 여러분은 사랑 앞에서 참 어른처럼 굴었습니다. 상대가 불안정하면 내가 더 이해하려 했고 말이 늦으면 사정이 있겠지 넘겼고 서운해도 괜찮다는 말부터 꺼냈을 거예요. 직장이나 일상에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내 마음은 내가 챙기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소개가 들어와도 귀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무서웠고 누가 호감을 보여도 이 사람이 끝까지 올까 먼저 재보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건 차가운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혼자 나를 살려온 사람의 조심스러운 숨결이에요. 여기서 주도권이 한번 돌아옵니다. 과거의 상대가 여러분의 사랑을 가볍게 받은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그만한 정성과 깊이를 감당할 그릇이 아직 작았던 형국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을 잃은 게 아니라 너무 큰 마음을 작은 손에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짝은 여러분을 급하게 흔드는 사람보다 천천히 안심시키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뜨겁다기보다 편안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씨가 왜 그렇게 오래 혼자 남아 있었는지 옆 장면에서 더 깊이 열립니다. 8번 칠성님 카드가 밤하늘 아래서 계십니다. 검푸른 하늘에 7별이 박혀 있고 별빛은 차갑지만 이상하게 길을 잃은 사람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여러분의 지난 사랑이 우연히 흩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때를 기다린 흐름이었다고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급하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많이 물었어요. 내 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다들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아직 준비 중인 사람처럼 서 있을까? 이런 마음 한 번쯤 지나갔을 겁니다. 친구의 좋은 소식을 축하하면서도 집에 돌아와 조용히 허전해졌던 밤이 보입니다.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지우지 못한 이름 하나에 손이 멈춘 적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 다가왔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긴 적도 있어요. 칠성님은 그 시간을 실패로 보지 않으세요.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연도 그렇게 숨어있던 형국입니다. 지난 흐름에서는 타이밍이 자꾸 어긋났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멀리 있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안 갔고 서로 가능성이 있던 순간에는 현실이 바쁘거나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의 어긋남을 전부 여러분 탓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상대가 미성숙해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흐름도 있고 여러분이 너무 많이 내어주기 전에 하늘이 한번 멈춰 세운 장면도 보입니다. 참 오래 기다리셨죠. 하지만 이 별빛은 그냥 기다리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재 자리에서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3번 바리공주 카드가 다음 장면으로 걸어 들어오세요. 옷자락은 먼 길을 지나온 사람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고 시선은 앞을 보지만 얼굴에는 울음을 다 삼킨 듯한 기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주님은 여러분이 사랑해서 너무 많이 구해주려 했던 마음을 보여주세요. 상대가 힘들다 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상처가 많다 하면 더 조심히 다가가고 불안해 보이면 내 불안은 뒤로 밀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연인이나 기혼의 흐름에 있는 분들은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하루가 자주 흔들렸을 수 있어요. 짝사랑이나 썸에 있는 분들은 상대가 애매하게 굴어도 그 사람 사정을 먼저 이해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회를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내 잘못을 더 크게 세고 있을지 몰라요. 그때 내가 더 다정했으면, 그때 내가 한 번 더 잡았으면, 아니요. 여기서는 그 짐을 전부 여러분 등에 올리지 말라고 하세요. 바리공주님은 희생으로 길을 열지만 희생만으로 사랑을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내어준 것은 귀한 일이지만 상대가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그건 상대의 몫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주도권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아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사랑은 여러분의 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짐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공주님은 그 외로움을 끝까지 끌고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손에서 오래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덜 사랑해서 놓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받아야 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원인이 울립니다. 26번 방울 카드가 손끝에서 작게 흔들립니다. 은빛 방울 표면에는 촛불이 잘게 부서지고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맑은 소리가 번져 조용한 방 안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이 방울은 여러분 인연의 시작이 큰 사건보다 작은 신호로 온다고 보여줘요. 갑자기 운명처럼 덮치는 사랑이 아니라 이상하게 한 번 더 보게 되는 사람, 짧은 안부가 따뜻하게 남는 사람, 대화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이미 스친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가 가볍게 꺼낸 소개일 수도 있으며 일 때문에 이어진 연락이 천천히 다른 결로 바뀔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완전히 닫아두면 안 됩니다. 방울은 문이 잠겨 있으면 안쪽까지 울리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급하게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큰 용기가 아니라 작은 허락이에요. 답장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 한 번쯤 만나보겠다고 말하는 것, 괜찮은 사람 앞에서 미리 방어하지 않는 것, 이 정도의 작은 소리가 인연의 첫 장단이 됩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이 방울은 연락의 가능성을 살짝 보여줍니다. 다만 그 연락이 온다고 해서 예전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가 달라진 소리를 내는지 아니면 익숙한 소음만 반복하는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이번 흐름에서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사람을 더 잘 보셔야 해요. 처음부터 심장을 크게 흔드는 사람보다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덜 피곤한 사람이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반부 네 장을 한 문장으로 꿰면 이렇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씨를 품고 오래 별빛을 기다린 사람이 남을 구하느라 지친 손을 내려놓자 작은 방울 소리로 새 인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형국입니다.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맑은 물그릇이 여러분 마음을 씻고 해원굿이 묵은 감정을 풀어내며 다듬이돌이 진짜 관계의 버팀을 보여주고 보자기가 마지막 인연의 속내를 감싸들고 나옵니다. 누가 오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사랑 앞에서 나를 잃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내주세요. 후반부에서 이 인연이 어디서 움직이고 어떤 행동으로 풀리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남는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이번 분들은 꺼지지 않은 불씨를 품고 오래 별빛 아래에서 때를 기다린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남을 구하느라 내 마음을 자꾸 뒤로 밀어두던 손이 이제는 조금 내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반부는 그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남을 수 있는지 보는 흐름입니다. 33번 맑은 물그릇 카드가 먼저 나와요. 작은 그릇 안에 물이 고요히 담겨 있고 표면에는 촛불빛이 흔들리지 않은 채 맑게 비칩니다. 누가 손끝으로 건드리면 바로 잔물결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은 아주 깨끗하게 숨을 고르는 장면이에요. 이 물그릇은 여러분 마음을 먼저 흐리게 만들었던 것들을 씻어내라고 합니다. 상대가 한 말 안 한 말 늦게 온 답장, 애매하게 남긴 태도, 그런 것들이 물 위에 먼지처럼 떠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 먼지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오래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돌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조용히 물을 흐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물을 새로 떠야 합니다. 이번 분들은 새 인연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내 감정을 맑게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해 보여요. 프로필을 바꾸고 옷을 새로 입고 소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서 끝난 사람에게 계속 설명을 요구하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아직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놓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신령님의 공수로는 그 답을 상대에게서 받아야만 다음 사랑이 열리는 형국은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이제 됐다고 말해주는 순간 물이 먼저 맑아져요. 여기서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애매하게 둔 시간은 여러분 가치의 증거를 지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미성숙함이 여러분의 매력을 줄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이제는 더 깨끗한 눈으로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 후반부 첫 행동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떠놓고 오늘도 내가 붙잡고 있던 이름 하나를 마음속으로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누가 다가올까를 묻기보다 나는 어떤 사랑을 받으면 편안한 사람인가를 먼저 적어 보세요. 여기서 물이 맑아지면 묵은 감정이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47번 해원구 카드가 이어서 나옵니다. 흰 천이 낮은 바람에 길게 흔들리고 구청 한가운데에는 오래 참은 울음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장면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가슴 깊은 곳에서 맺혔던 덩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에요. 이번 분들은 사랑에서 억울함을 밖으로 잘 꺼내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서운하게 해도 내가 예민한가 싶어 삼키고 약속이 미뤄져도 사정이 있겠지 넘어가고 돌아서서 혼자 마음을 달랜 시간이 많았어요. 짝사랑이나 썸에 계신 분들은 상대의 작은 친절 하나를 오래 붙들었지만 그 사람이 정작 분명한 말은 안 해서 속이 타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헤어진 뒤에도 내 잘못을 먼저 세며 상대가 놓친 책임은 작게 봤을 가능성이 커요. 참 많이 참으셨죠. 하지만 이 해원굿은 여러분에게 상대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계속 대신 이해해주던 일을 멈추게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받았으면 그 마음 앞에서 더 성숙했어야 해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내어준 것도 맞지만 그걸 당연하게 받은 상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도권이 보여요.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의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 내 마음을 재물처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서는 일이거든요. 아유, 이 대목에서 마음이 조금 시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풀림은 아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가볍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도 예전처럼 내가 다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고 상대가 애매하게 굴면 조용히 뒤로 물러날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진짜 사람이 걸러져요. 가볍게 흔들고 지나갈 사람은 멀어지고 정성 있게 다가올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사람의 결이 다음 장면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67번 다듬이돌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천이 반듯하게 펴지고 일정한 손길이 오가며 주름을 하나씩 눌러 펴는 장면이에요. 소리는 크지 않지만 묵직하고 반복될수록 천의 결이 단정해집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들어올 관계가 반짝 타오르는 불꽃보다 매일의 태도로 증명되는 사랑에 가깝다고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의 짝은 말이 아주 화려한 사람보다 반복되는 행동이 안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한번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날에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기분 좋을 때만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쁠 때도 짧게라도 안부를 남기는 사람,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의 주름을 천천히 펴주는 사람이 보입니다. 직장이나 일로 연결된 분이라면 처음에는 실용적인 대화로 시작될 수 있어요. 자료를 주고받거나 부탁을 들어주거나 일정 때문에 연락하다가 어느 순간 개인적인 온기가 섞입니다. 소개로 만나는 분들은 첫 만남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더 편안해지는 흐름이에요. 연인이나 기혼의 흐름에서는 상대가 말보다 생활 태도를 고치려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맞추고 약속을 지키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지 보셔야 해요. 여기서 결실은 한 번에 터지는 고백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꾸준해지고 관계가 다시 정돈되고 새 인연이 생활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식으로 열립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울면서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도 같이 손을 움직여 주름을 펴는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이 다듬이돌은 아주 단호합니다. 정성은 말이 아니라 반복으로 보라고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이 불안해할 틈을 오래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숨겨진 속내가 조용히 감싸입니다. 72번 보자기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고운 천이 내 귀를 모아 묶여 있고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보이지 않지만 손에 올리면 묵직한 온기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 보자기는 여러분의 인연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상대의 마음도 앞으로의 길도 지금 당장 전부 펼쳐 보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보자기는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호감, 늦게 도착하는 안부, 조심스러운 제안, 다시 만나자는 작은 기약이 들어 있습니다. 재회를 보시는 분들은 상대가 속마음을 한 번에 다 털어놓기보다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피며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미 눈여겨보고도 쉽게 표현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짝사랑이나 썸에서는 상대가 아직 확실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가볍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은 보자기를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상대 속내를 확인하려고 몰아붙이면 오히려 천이 더 단단히 묶일 수 있어요.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 순간보다 반복, 설렘보다 안정.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8장을 한 문장으로 꿰면 이렇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씨를 품은 사람이 별빛 아래 오래 기다리다 남을 구하던 손을 내려놓고 맑은 물로 마음을 씻자 묵은 한이 풀리고 반복의 정성 속에서 감춰진 인연이 보자기처럼 조용히 품 안으로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주에는 오래 붙잡고 있던 대화방이나 사진을 전부 지우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덜 아픈 것부터 하나만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소개나 만남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거절하지 말고 낮 시간에 짧게 차 한 잔 정도로 문을 열어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다가올 때는 말의 크기보다 반복되는 배려를 보세요. 정성을 들인 인연은 소란스럽지 않아도 제 자리를 찾아옵니다. 간절한 마음 있으시면 댓글에 이번과 함께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 하나만 조용히 남겨두세요. 구독과 좋아요, 복채도 마음 닿는 만큼 눌러주시면 이 흐름이 현실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 분들, 성불하실 감정은 이제 성불하고 남겨야 할 사랑은 더 단정한 모양으로 남을 거예요. 받아줄지, 기다리게 할지, 새 사람에게 문을 열지,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3번 비녀 카드 고르신 분들, 곱게 빛나는 비녀가 흩어진 머리카락을 단정히 잡아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끌리신 분들은 사랑에서도 예의와 진심 그리고 오래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에요. 사람을 많이 만나도 마음은 쉽게 맡기지 않고 가벼운 말보다 나를 책임있게 바라보는 눈빛을 기다리는 흐름입니다. 겉으로는 밝고 활발해 보여도 속으로는 내 곁을 단단히 지켜줄 한 사람을 찾고 계셨을 거예요. 3번 분들 어서 오세요. 이 영상 우연히 보신 거 아니에요? 신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조용히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3번 분들은 가만히 앉아 인연만 기다리는 분들은 아니세요. 사람 속에 섞이면 분위기를 읽고 누가 나를 보는지도 은근히 알아차리는데 정작 마음 깊은 곳은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나를 진짜로 붙잡아줄 사람 하나를 오래 찾고 계신 결이에요. 아유, 참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만남은 많아도 마음이 쉬는 사람은 드물었죠. 연락은 오는데 깊이가 없고 호감은 느껴지는데 책임이 약하고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혼자 서 있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3번 대신할머니 카드가 맨 앞에 앉아 계세요. 허리는 곱고 눈빛은 아주 매섭지만 손끝에는 오래된 사람의 사정을 다 짚어낸 듯한 무게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연애가 단순히 외로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태도, 분위기보다 속내, 설렘보다 앞으로의 그림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은 금방 알아요. 웃으며 대화는 해도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오래 못 가겠다 하고 선을 긋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직장이나 모임, 친구 자리에서 호감을 받는 흐름은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끝까지 마음을 맡기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촉이 강합니다. 상대가 말은 예쁘게 해도 책임질 마음이 약하면 몸이 먼저 알아차려요. 여기서 주도권이 한번 돌아옵니다. 지난 인연에서 상대가 여러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건 여러분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여러분처럼 빠르게 관계의 흐름을 읽고 책임질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형국이에요.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얕은 마음으로는 오래 머물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짝은 말재주 좋은 사람보다 여러분의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대화가 조금 느려도 진심이 있고 만남이 요란하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쪽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는 옆 장면을 봐야 합니다. 10번 조왕신 카드가 따뜻한 부엌가에 서 계십니다. 불씨는 작게 살아있고 솥에서는 김이 천천히 오르며 오래 누군가를 먹이고 챙긴 사람의 온기가 방 안에 퍼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여러분이 사랑해서 생각보다 많이 돌봐온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3번 분들은 연애를 해도 그냥 좋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상대가 밥은 먹었는지, 일이 힘들지는 않은지, 집안 문제나 돈 걱정은 없는지까지 마음이 가는 분들입니다. 겉으론 쿨한 척해도 속으론 이미 상대 하루를 챙기고 있었을 수 있어요. 썸이나 짝사랑에 계신 분들은 상대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연인이나 기혼의 흐름에 있는 분들은 내가 더 바쁜데도 상대 기분을 맞추고 분위기 무너지지 않게 먼저 웃어준 날이 많았어요. 재회를 생각하는 분들은 헤어진 뒤에도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부터 걱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적 있으셨죠? 내가 상처받았는데도 상대의 사정을 먼저 떠올린 적. 내가 서운한데도 그 사람 피곤했겠지 하고 넘어간 적. 조항 씨는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챙겨주었느냐고요? 참 오래 혼자 되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주도권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내어준 사랑을 상대가 편하게 받기만 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착함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그 정성을 갚을 줄 몰랐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챙겨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챙겨주는 사람을 보셔야 해요. 이 부엌에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계속 혼자만 장작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더 깊은 정리가 일어납니다. 18번 지장보살 카드가 어두운 길목에 서 계십니다. 빛은 낮게 내려앉아 있고 시선은 아주 멀리까지 향하고 있으며 손끝에는 길 잃은 마음을 데리고 나오는 듯한 자비가 보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련과 죄책감을 조용히 비춰주세요. 3번 분들은 겉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아직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덜 날카로웠다면, 그때 내가 먼저 연락했더라면, 그 사람을 더 이해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문득 올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짐을 전부 여러분 쪽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세요. 관계가 멈춘 데에는 여러분의 말투 하나보다 상대가 깊은 대화를 피하고 책임질 순간에 물러난 흐름이 더 크게 보입니다. 상대가 아직 미성숙했어요. 여러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고 여러분이 주는 온기를 당연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외로웠어요. 지장보살은 그 외로움을 벌처럼 안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간 감정을 조용히 성불시키고 내 마음을 다시 사람 있는 길로 데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과거와 닮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신호도 있습니다. 말은 달콤한데 약속이 흐린 사람, 관심은 보이는데 책임은 피하는 사람, 여러분을 뜨겁게 만들지만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원인이 불빛으로 켜집니다. 29번 촛불 카드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어요. 심지는 가늘지만 불꽃은 흔들려도 꺼지지 않고 주변의 어둠을 아주 조금씩 밀어내는 장면입니다. 이 촛불은 여러분에게 아직 사랑을 향한 소원이 살아있다고 말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사실은 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3번 분들의 인연은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외부의 만남, 일과 연결된 자리, 친구가 부르는 모임, 취미나 생활권에서 다시 켜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대신 아무 자리나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빛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경쟁하듯 꾸미는 만남보다 자연스럽게 내 분위기가 드러나는 자리가 맞습니다. 촛불은 크지 않아도 가까이 온 사람은 반드시 알아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밝은 말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깊은 책임감과 따뜻함을 같이 볼 가능성이 커요. 전반부 4장을 한 문장으로 꿰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속내를 읽는 귀한 눈을 가진 사람이 오래 혼자 불을 지피며 남을 챙기다 묵은 죄책감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 촛불을 켜는 형국입니다.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부시관계의 세 문장을 쓰고 마지구시 사람 들어올 판을 열며 풍경이 소식의 바람을 울리고 화로가 마지막 온기를 지켜줍니다. 누가 다가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의 여러분이 사랑 앞에서 내 불씨를 함부로 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내주세요. 후반부에서 이 인연이 어디서 움직이고 어떤 신호로 다가오며 마지막에 어떤 온기로 남는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3번 분들은 사람의 속내를 읽는 눈이 있고 오래 혼자 불을 지피며 남을 챙겨온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묵은 죄책감을 내려놓고 내 촛불을 다시 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반부는 그 촛불이 어디로 옮겨 붙는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쪽으로 걸어오는지 보는 흐름입니다. 39번 붓 카드가 먼저 나와요. 붓 끝에 먹물이 고요히 맺혀 있고 흰 종이 위에 아직 쓰이지 않은 한 줄이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손이 조금만 떨려도 글씨가 번지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면 아주 단정한 문장이 내려앉아요. 이 붓은 여러분에게 이제 사랑의 문장을 새로 쓰라고 합니다. 예전처럼 상대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뒤로 미루고 괜찮다는 말로 관계를 덮어버리는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아요. 여러분은 밝게 말할 줄 아는 분들이지만 정작 중요한 서운함은 너무 늦게 꺼내는 결이 있었어요. 그러다 마음속에서 이미 상처가 커진 뒤에야 차갑게 돌아서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상대는 그제야 왜 갑자기 그러냐고 했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신호를 못 알아본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의 작은 떨림을 읽을 만큼 세심하지 못했던 형국입니다. 여기서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 내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볼 사람에게 내 말을 단정히 건네야 합니다. 새 인연이든 재회든 첫 단추는 대화예요. 긴 고백이 아니라 짧고 분명한 말이 필요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너무 깊게 던지기보다 같이 있으면 편하다는 정도로 문을 여세요. 서운하면 몰아붙이지 말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멈칫했다고 말해보세요. 무슨 감정을 쏟아붓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모양을 잡아주는 물건입니다. 3번 분들은 말 한마디가 인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직장이나 모임, 일로 연결된 사람과는 사소한 대화가 다른 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를 주고받다 한마디가 길어지고 모임 뒤에 남은 짧은 안부가 은근히 따뜻해지는 흐름이 보여요. 그런데 이 문장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다음 장면에서 판이 열립니다. 51번 마지굿 카드가 이어서 나옵니다. 문 앞에 흰 천이 걸리고 마당에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조용히 차려져 있어요. 북적이는 소리보다 누군가 들어오기 전에 공기가 먼저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 카드는 3번 분들의 인연이 외부 자리에서 확실히 움직인다고 보여줍니다. 친구가 부르는 모임, 일 때문에 나간 자리, 취미나 배움의 공간, 오래 미뤄둔 약속 안에 사람의 기척이 섞여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사랑보다는 밖으로 한 번 나갔을 때 열리는 사랑입니다. 다만 아무 문이나 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억지로 밝아져야 하는 자리, 내 매력을 증명하려고 힘을 쓰는 자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3번 분들의 진짜 매력은 꾸며낸 흥이 아니라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따뜻한 집중력에서 나와요. 누가 말할 때 제대로 들어주고 분위기가 어색하면 자연스럽게 빈틈을 메우는 그 모습, 그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짝사랑이나 썸에 계신 분들은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평소에는 가볍게 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태도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상대가 직접적으로 붙잡기보다 만날 명분을 만들거나 주변을 통해 소식을 흘리는 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보여요. 연인이나 기혼의 흐름에서는 함께 나가야 하는 자리, 가족이나 지인과 얽힌 약속을 통해 관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도권이 보입니다. 상대가 문 앞에 선다고 해서 여러분이 먼저 뛰어나가 맞이할 필요는 없어요. 들어오려면 예의를 갖추고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상대가 외롭다 하면 내가 먼저 달래고 상대가 힘들다 하면 내 상처를 덮는 방식은 이제 끝내셔야 해요. 마지굿은 사람을 부르지만 함부로 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당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71번 풍경 카드가 올립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작은 바람종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맑은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퍼지는 장면이에요. 소리는 작지만 한번 들으면 귀에 남습니다. 이 풍경은 소식과 신호를 보여줘요.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가벼운 안부가 오거나 한동안 조용하던 썸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궁금해하며 먼저 말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뜨거운 고백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 전에 말했던 것 기억한다는 말, 다음에 같이 가보자는 작은 제안처럼 들어옵니다. 3번 분들은 이런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소리에 바로 마음 전체를 걸지 않는 겁니다. 풍경은 바람이 지나가면 울리지만 모든 바람이 머무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연락했다고 인연이라 단정하지 말고 다시 울리는지 보세요. 2번, 3번 같은 결로 다가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전반부의 외로움이 해소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챙기고 혼자 데웠던 시간, 이제는 누군가가 먼저 안부를 묻고 여러분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가려볼 수 있는 귀한 눈으로 남았어요. 상대가 성숙하다면 여러분을 불안하게 오래 두지 않을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소리만 내고 지나가지만 진짜 사람은 다시 돌아와 같은 자리에서 울려요. 결실은 연락과 관계 회복으로 먼저 들어오고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천천히 자리를 잡는 흐름으로 열립니다. 받아줄지, 기다리게 할지, 아예 새 사람을 볼지, 이제 선택권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9번 화로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낮은 화로 안에 붉은 불씨가 살아있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가까이 가면 오래 머문 온기가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이 화로는 3번 분들의 사랑이 한순간의 불꽃보다 오래가는 온기로 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심장을 크게 흔드는 사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보세요. 말은 조금 서툴러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둘만 있을 때도 같은 온도를 주는 사람. 여러분이 지쳤을 때 기분을 묻고 바쁜 중에도 짧게라도 마음을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화로의 결을 가진 인연입니다. 재회를 보시는 분들은 상대가 다시 온다 해도 예전의 뜨거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달라진 생활 태도, 반복되는 배려, 책임 있는 약속이 있어야 해요. 새 인연을 보시는 분들은 빠른 설렘보다 은근한 안정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 타입인가 싶다가도 돌아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피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불씨를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켜줄 사람입니다. 8장을 한 문장으로 꿰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속내를 읽고 오래 혼자 불을 지펴온 사람이 새 문장을 쓰고 마당의 문을 열자 바람을 타고 소식이 울리며 마지막에는 오래 식지 않는 화로 같은 인연을 곁에 두는 형국입니다. 3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흐름에서는 모임이나 약속을 하나만 골라 나가보세요. 억지로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고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길게 감정부터 던지지 말고 짧은 안부나 가벼운 제안으로 문장을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가 다가오든 처음 설렘보다 반복되는 온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정성을 들인 인연은 한번 타오르고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 간절한 마음 있으시면 댓글에 3번과 함께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 하나만 조용히 남겨두세요. 구독과 좋아요, 복채도 마음 닿는 만큼 눌러주시면 이 흐름이 현실에서 어떤 소리로 울리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3번 분들
성불하실 외로움은 이제 성불하고 남겨야 할 사랑은 따뜻한 온기로 남을 거예요. 이번 사랑은 여러분 혼자 불지피는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손을 째러 오는 사랑입니다. 받아줄지, 더 지켜볼지, 새 인연 쪽으로 문을 열지.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4번 매듭카드 고르신 분들, 얽힌 실이 풀릴 듯 말 듯 조용히 묶여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마음에 걸리신 분들은 지난 인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거나 사랑 앞에서 복잡한 마음을 오래 품어온 분들이세요. 하지만 이 매듭은 끝이 아니라 이제 풀어낼 준비가 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 관계에나 묶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기준과 삶을 지키면서도 깊이 이어질 사람을 기다리는 흐름입니다. 4번 분들 어서 오세요. 이 영상 우연히 보신 거 아니에요. 신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조용히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4번 분들은 사랑을 기다리면서도 내 삶의 기준을 쉽게 낮추지 않는 분들이세요. 외롭다고 아무 손이나 잡지 않고 설렌다고 곧장 마음을 다 내주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하고 자기 길을 잘 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를 건드리지 않고도 깊이 알아봐 줄 사람을 오래 기다린 결이에요. 아휴, 참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강하다고만 보지만 사실 강한 사람일수록 아무 데서나 기대지 못합니다. 혼자 밥 먹는 날도 괜찮은 척했고 주말에 약속이 비어도 차라리 편하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 내 편처럼 조용히 앉아주길 바란 밤이 있었을 겁니다. 5번 약사열애 카드가 맨 앞에서 고요히 빛나고 계세요. 손끝에는 푸른 약그릇 같은 빛이 머물고 눈빛은 아픈 곳을 다그치지 않고 가만히 살피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사랑운이 지금 치유의 문턱에 서 있다고 보여주세요. 4번 분들은 새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나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 관계에서 말로 찔린 상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 비교하듯 흘린 말,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든 태도. 그런 것들이 오래 남아 여러분의 사랑 기준을 더 높이고 동시에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에서는 자기 몫을 잘하고 돈 문제나 생활도 스스로 책임지려는 흐름이 강해요. 그래서 누가 다가와도 이 사람이 내 삶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니면 또 내 기운만 빼앗아갈 사람인지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도권이 한 번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상대가 여러분의 상처를 부드럽게 다룰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손길로 만지면 안 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짝은 여러분을 고치려 들거나 흔들어 놓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요. 처음부터 뜨겁게 밀어붙이기보다 말투가 차분하고 행동이 안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옆 장면에서 물길이 열립니다. 11번 용왕신 카드가 깊은 물가에서 올라오세요. 푸른 물결은 넓고 묵직하며 손에는 빛을 머금은 여의주가 조용히 떠있는 장면입니다. 이 물은 단순한 감정의 물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큰 흐름을 바꾸는 물이에요. 지난 사랑에서 4번 분들은 감정만 다친 게 아니라 내 시간과 생활의 리듬까지 흔들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돈을 써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하루 계획이 상대 연락 하나에 흔들렸던 장면이 보여요. 겉으로는 독립적인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내 중심이 흔들렸던 거죠. 이런 적 있으셨죠? 나는 내 삶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사랑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스스로 낯설었던 순간이요. 용왕 씨는 그 흐름을 다시 여러분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지난 2년에서 타이밍이 어긋난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내 삶의 물길을 다 잡기 전이었고 상대 역시 그 물길을 함께 탈 만큼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던 형국이에요. 상대가 욕심은 냈지만 책임은 부족했거나 관심은 보였지만 여러분 삶 전체를 존중하는 힘은 약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연은 감정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의 결까지 같이 보셔야 해요. 내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내 일을 응원하는 사람인지, 내 기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멋지게 보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짝에 가깝습니다. 참 오래 혼자 물길을 잡아오셨어요. 하지만 이 물은 이제 혼자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19번 미륵불 카드가 먼 하늘 아래서 계십니다.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새벽빛이 어깨 위에 내려앉고 얼굴에는 오래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앞을 보는 듯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현재가 끝이 아니라 사랑의 판이 새롭게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말해요. 4번 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내 짝을 만날 수 있을까?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 혼자가 익숙해져서 이제 누가 들어와도 불편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 걱정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야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걸을 눈이 생긴 겁니다. 미륵불의 장면은 늦게 오는 복을 보여줍니다. 빨리 왔으면 좋았겠지만 빨리 왔다면 여러분이 예전처럼 또 많이 맞춰주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누가 다가와도 내 삶을 버리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좋다고 해서 내 기준을 흐리지 않고 외롭다고 해서 나를 작게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 두 번째 주도권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선택해주길 기다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고르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멋있어 보이는지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보게 됩니다. 재회를 생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잠은 상대가 다시 온다 해도 예전 모습 그대로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자리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조금 늦게 열리지만 훨씬 단단한 사람이 보입니다. 나이가 있거나 책임 있는 일을 하거나 말수가 많지 않아도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맞지 않는 인연을 걸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은 원인으로 30번 향 카드가 피어오릅니다. 가느다란 향 연기가 위로 천천히 올라가고 공기 속에 은은한 향이 번지며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향은 여러분의 인연이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 오지 않는다고 보여줍니다. 묘하게 마음이 편한 사람, 처음 만났는데도 경계심이 덜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맞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4번 분들의 짝은 시끄러운 장소보다 차분한 자리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일과 관련된 만남, 조용한 모임, 지인의 소개, 배움이나 취미를 함께하는 자리, 혹은 생활권에서 반복해서 마주치는 사람, 그 안에서 향처럼 천천히 스며드는 인연이 보입니다. 다만 이 향은 너무 급하게 확인하려 하면 흩어집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내 짝인지 아닌지 결론 내리려 하지 마세요. 몇 번의 대화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는지, 내 기준을 존중하는지, 나를 불안하게 몰아가지 않는지 보시면 됩니다. 향은 또 하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면 들어오는 사람의 결도 바뀝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함부로 다가오는 사람은 오래 머물지 못해요. 내가 내 시간을 귀하게 쓰면 그 시간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은 자연히 걸러집니다. 그러니 4번 분들은 외로움을 빨리 없애려고 움직이기보다 내 삶을 맑게 정돈한 자리에서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그때 진짜 인연은 향내처럼 조용히 남습니다. 전반부 4장을 한 문장으로 꿰면 이렇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고요히 치유하던 사람이 큰 물길을 다시 자기 삶으로 돌리고 늦게 오는 새벽빛을 기다리며 향처럼 스며드는 깊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형국입니다.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오반기가 방향을 잡고 신내림이 삶의 판을 흔들며 장지가 새 출발의 백지를 펼치고 방울끈이 마지막 연결을 맺어줍니다. 누가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내 기준을 낮추지 않고도 사랑받는다는 점이에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내주세요. 후반부에서 이 인연이 어느 방향에서 오고 어떤 변화로 문이 열리며 마지막에 어떤 연결고리로 남는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4번 분들은 상처 입은 마음을 조용히 치유하면서도 내 삶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큰 물길을 다시 여러분 쪽으로 돌리고 향처럼 스며드는 깊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후반부는 그 인연이 어느 방향에서 열리고 어떤 변화 뒤에 여러분 손에 연결고리가 남는지 보는 흐름입니다.
41번 오방기 카드가 먼저 나와요. 5빛깔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데도 가운데 기둥은 아주 단단히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오방기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방향을 다시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4번 분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오느냐보다 내가 어떤 방향의 사람을 드릴 것이냐예요. 예전에는 마음이 흔들리면 기준이 잠깐 흐려졌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분위기를 뜨겁게 만드는 사람, 나를 특별하게 보는 듯한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내 생활이 흐트러졌던 적이 있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내 루틴도 깨지고 상대 연락 하나에 하루 기분이 달라졌던 흐름입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4번 분들은 원래 자기 삶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사랑만 들어오면 한때 중심이 흔들린 적이 있었죠. 이제는 달라집니다. 오반기는 여러분에게 중심을 먼저 세우라고 해요. 동쪽으로는 새 만남의 기운, 남쪽으로는 뜨거운 끌림, 서쪽으로는 정리할 인연, 북쪽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속내가 보이는데 그 한가운데는 여러분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내 중심을 빼앗아가면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조용해 보여도 내 일과 시간과 기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문 안으로 들어올 사람을 고르는 사람입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방향을 넓히되 기준은 낮추지 마세요. 지인의 소개, 일과 연결된 자리, 배움이나 취미 공간, 생활권에서 반복되는 만남이 열려 있습니다. 재회를 보는 분들은 상대가 돌아온다 해도 예전처럼 내 중심을 흔들 방식이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반기는 모든 길을 다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맞는 길을 분별하라는 깃발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이 잡히면 다음 장면에서 삶의 판이 한번 흔들립니다. 53번 신내림 카드가 이어서 나옵니다. 흰 신복 자락이 바람에 들리고 손에는 부채와 방울이 쥐어져 있으며 한 사람이 예전에 자기와 다른 문턱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카드는 사랑에서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서게 되는 변화를 보여줘요. 단순히 누군가를 만난다, 연락이 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 앞에서 반복하던 방식이 바뀌는 흐름이에요. 예전에는 좋아하면 참았고 서운하면 혼자 정리했고 상대가 애매하게 굴어도 내 마음이 더 크면 버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요. 신내림의 장면은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이름으로 자기 자리를 받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4번 분들은 앞으로 사랑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좋으면 좋다고 인정하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관계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흔들어야만 사랑이라고 느끼던 감각도 천천히 성불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도권이 보여요. 상대가 큰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을 불안하게 했던 과거가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불안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미성숙하게 굴면 기다려주기보다 한 걸음 물러설 힘이 생겨요. 이 변화는 조금 서늘하지만 아주 귀합니다. 왜냐하면 4번 분들은 그동안 너무 오래 강한 척 했거든요. 혼자 괜찮다고 말하고 혼자 돈과 일과 생활을 지키고 마음 아픈 날에도 해야 할 일을 해냈습니다. 참 오래 버티셨어요. 이제 사랑은 여러분을 더 무너지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더 뚜렷하게 알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갑자기 만남 제안이 들어오거나 오래 조용하던 사람이 분위기를 바꾸거나 일과 관련된 자리에서 예상 못한 호감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전처럼 끌려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새 출발의 종이가 펼쳐집니다. 74번 장지 카드가 조용히 놓여 있어요. 얇고 하얀 한지가 아직 아무 글도 쓰이지 않은 채 펼쳐져 있고 빛을 받으면 결이 은근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지는 여러분의 결실이 과거의 복사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관계라고 보여줍니다. 재회를 생각하는 분들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면 조건과 태도와 약속이 새로 쓰여야 합니다.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연락 방식, 만나는 방식, 서로의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새 출발의 백지가 열립니다. 한동안 연애를 쉬었거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 스스로를 차갑다고 여겼던 분들도 이제는 다른 결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 결실은 두 갈래로 보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인연입니다. 조용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의 독립성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설렘보다 편안함이 먼저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가 과하지 않은데도 끊기지 않고 함께 있으면 내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 회복입니다. 다만 이 회복은 상대가 예전 방식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 조건을 세우는 방식이어야 해요. 받아줄지 기다리게 할지 새로 쓰지 못하면 보내줄지 이 선택권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보였던 상처와 기다림이 여기서 회수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픈 마음을 숨긴 채 상대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한지,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지, 내 기준이 존중되는지로 사랑을 봅니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 변화가 바로 복입니다. 장지는 깨끗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한번 먹이 스며들면 오래 남아요. 그러니 이번 사랑에서는 처음 문장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상대가 정성 있게 다가오는지,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지, 말과 행동이 같은지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4번 방울끈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가느다란 끈 끝에 작은 방울이 묶여 있고 손끝으로 살짝 당기면 맑은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방울끈은 끊어진 줄이 아니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묶이는 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허락한 사람, 여러분의 중심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의 침묵을 함부로 넘겨짚지 않는 사람에게만 울리는 끈이에요. 재회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연락의 실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큰 고백보다 짧은 안부나 우연처럼 보이는 접촉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예전과 같은지 달라졌는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보시는 분들은 누군가와 가늘지만 오래 이어지는 연락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되지만 반복되면서 서로의 생활 안에 자리를 잡는 흐름이에요. 짝사랑이나 썸에 계신 분들은 상대가 조심스럽게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먼저 모든 답을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방울끈은 한쪽만 당기면 소리가 거칠어지고 서로의 박자가 맞을 때 맑게 울립니다. 8장을 한 문장으로 깨면 이렇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큰 물길을 되찾은 사람이 5방향의 깃발로 기준을 세우고 사랑 앞에서 새 이름으로 깨어나 깨끗한 장지 위에 새로운 관계를 쓰며 마지막에는 맑은 방울끈으로 제 짝과 연결되는 형국입니다. 4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흐름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의 조건보다 내가 편안해지는 관계의 조건을 먼저 적어보세요. 그리고 만남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결론 내지 말고 낮 시간의 짧은 만남으로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회든 새 인연이든 밤늦은 감정 대화에 휘말리기보다 다음 약속을 지키는지 보세요. 정성을 들인 인연은 말보다 생활 속 반복으로 증명됩니다. 간절한 마음 있으시면 댓글에 4번과 함께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 하나만 조용히 남겨두세요. 구독과 좋아요, 복채도 마음 닿는 만큼 눌러주시면 이 흐름이 현실에서 어떤 연결로 올리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4번 분들, 성불하실 상처는 이제 성불하고 남겨야 할 사랑은 더 맑은 기준 위에 남을 거예요. 이번 사랑은 여러분의 기준을 꺾어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알아본 사람이 조심히 끈을 당기는 사랑입니다. 받아줄지, 기다리게 할지, 새 장지 위에 다른 이름을 쓸지,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